네,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신세시스 로마의 플래그십 시스템 98DC 플러스의 SE 버전, 그 다음에 117DC 플러스, 그리고 스칼라 유토피아로 들었었죠. 자, 그러면 우리 인티앰프는 과연 어떤 소리가 날까? 어느 정도 등급의 소리가 날까? 저희 샘튜브에서는 이미 리뷰를 했던 37DC 플러스, 이 제품을 이제 와인 오디오에 있는 딱 적당한 스피커를 하나 찾아서 들어보는, 그래서 당첨된 게 오늘은 파인 오디오의 빈티지 클래식 8 막내 모델이죠. 이 제품으로 들어보겠습니다. 미리 얘기하자면 사실 37DC 플러스를 저희가 테스트해본 바에 의하면 인티앰프 등급이고 그 정도의 가격으로 맞췄을 뿐이지 37DC 플러스는 꽤 큰, 아마 지난번에 들은 스칼라 유토피아도 소리를 낼 거예요. 근데 좀 그게 소리를 내건 안 내건 시각적으로, 그 다음에 서로 정서적으로 위화감이 있지 않은, 같은 가격대에서 시스템을 구성한다고 했을 때, 그래서 와인 오디오 내에서 골라본 스피커가 딱 파인 오디오입니다. 37DC 플러스는 저희 유튜브를 잠깐 보셔도 되고, 지난번 저희 리뷰를 잠깐 복습해보면 로마 시리즈의 사실 핵심 인티앰프인데 얘는 하이브리드죠. 초단, 프리단의 692, ECC88하고 호환관이지만 초단의 진공관을 쓰고 출력단의 아이스 파워 D클래스 증폭단을 씁니다. 그래서 8오음에 250W. 이 출력이 신세시스의 원래 드라이브 능력은 100W도 대단했었어요. 근데 250W로 설정한 건 제 추측인데, 뭔가 이 37DC 플러스로 약간 분리형들을 제압할 수 있을 정도의 원바디, 이렇게 설정을 한 것 같아요. 저희 지난번에 카르마 울리는 것도 한번 잠깐 들려드렸었죠. 그런 등급의 또 그런 성능의 드라이브를 갖춘 제품이라는 거. 심플해 보이지만 이태리의 디자인, 빨간색 아무나 쓰는 거 아니라고 했잖아요. 이 빨간색을 아주 잘 쓴, 그리고 잘 어울리는 그런 디자인을 앞쪽 패널에 두툼하게 입힌 그런 예전부터의 신세시스의 컨셉을 그대로 내려받았고요. 앰프도 앰프지만 이게 아사히 카제이의 최고 해상도만 놓고 봤을 때 최고 등급의 DAC가 들어가 있죠. AK4495 SEQ. 이게 PCM으로 32비트 768kHz까지, 현존 최고의 해상도의 칩이죠. 그리고 DAC도 128까지 프로세싱 합니다. 요새 흔히 말하는 스트리밍 트랜스포트, 디지털 트랜스포트, 그냥 DAC 없는 스트리머를 그냥 꽂으셔도 되고, CD 트랜스포트가 있는 분들, CD 많이 들으시는 분들 그대로 꽂아 쓰셔도 되고, 이 자체 DAC만 따로 띄어도 대단히 효용도가 높은 그런 메커니즘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고 저희 리뷰 때도 말씀드렸지만 신세시스 이제 조금 파악이 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이미 30년 전에 쓰셨던 분들도 있고, 62년에 부친이 전원 트랜스, 출력 트랜스 회사를 설립해서 비틀즈와 지미 헨드릭스까지 브리티시 락을 일으켰던, 제가 일으켰다고 표현을 할 정도로 비틀즈 사운드의 그 기타 앰프, 그 다음에 지미 헨드릭스의 와와 페달, 이게 간단히 말해서 신세시스 이 로렌조의 부친이 만든, 그거로 브리티시 락이 그런 사운드를 냈던 거라고. 특이하죠. 이태리에서 만든 그런 전원 트랜스가 영국 브리티시 락의 한 복판으로 건너갔던 거는 얼마나 유명했으면 그랬겠어요. 잠깐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그게 62년. 그래서 그 파젤이라는 회사를 세워서 그런 트랜스를 전문으로 만들다가 딱 30년 후에 92년에 아들 로렌조한테 그대로 그 기술이, 이것도 트리클 다운이라고 할 수 있죠. 그 기술이 그대로 내려가서 그 막강한 트랜스를 탑재하고 인덕터와 커피시터가 들어간 그런 앰프를 만들었던 게 신세시스의 시작이었습니다. 거기서 다시 또 30년이 흘러서 저희가 신세시스의 새 라인업들을 보고 있는 거죠. 이렇게 상상을 해보면 이 회사가 드라이브를 이렇게 무심코 잘하는 게 아니고 자그마치 60년을 거쳐온 누적된 어떤 노하우와 그런 히스토리를 담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진공관 앰프들하고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이브리드를, 지금 37DC 플러스처럼 하이브리드 앰프를 만들어도 그런 진공관에 기반한 트랜스, 진공관 초단, 그리고 그런 설계, 60년이 누적이 돼 있는 사운드의 어떤 기조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반영이 돼 있는 인티앰프. 이런 거 생각해 보면 저는 그게 좀 사실 의식이 되거든요. 신제품이 나올 때마다 한번 들어보고, 또 지금 로마 시리즈가 나온 얼마 전, 몇 달 전에도 그걸 바로 처음 들었던 사람의 좀 감개무량함이 좀 있어요. 굉장히 반가웠다고 제가 표현을 했었잖아요. 자, 그러면 이 소리는 또 여기서는 어떻게 들릴지, 오늘은 파인 오디오의 클래식 빈티지 8 막내 모델, 이 제품의 소리로 와인 오디오의 이 시청실에서 소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들어보실게요.
I saw your face, I thought the sun rose in your eyes. The moon and the stars were the gifts you gave to the dark and endless skies, my love. 오늘 시청은 37DC 플러스로 이 하이브리드 인티앰프로 시청을 했습니다. 자사에서는 하이 파워드 하이브리드 인티앰프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이게 보면 하이브리드든 뭐 AB 클래스든 출력 수치가 높은 게 무조건 답은 아니거든. 출력성 많이 꽂으면 출력 수치는 올라가는데, 그게 과연 원본 음악을 재생하는데 맞냐, 내가 만든 앰프의 콘셉트에 맞냐, 이거를 결정하는 게, 이게 사실 앰프의 어떤 품질이잖아요. 근데 신세시스는 제가 알기로는 100W 전후로, 지난번 모노블록은 40W였어요. 근데 250W로 설정한 이유가 저는 오히려 그게 궁금했어요. 제가 아는 신세시스 앰프 중에 출력이 가장 높은 것도 인티 앰프에다가, 이게 좀 독특했죠. 그래서 그럴 만한 이유를 음악을 들어보면서 이해했고, 진공관과 다른 하이브리드의 250W의 출력은 기본적으로 하이스피드예요. 37DC 플러스의 소리를 들어보면 하이브리드로 설계를 해도 저희 지난번에 들었던 진공관 모노블록하고 음색이 거의 똑같아요. 다만 다른 거는 베이스를 아주 타이트하게 그리고 빠른 속도로 잡아내는 거, 이게 좀 다릅니다. 그 느낌만 다르고 D클래스 출력단이나 진공관이나 음색을 비슷하게 맞췄다는 게, D클래스 증폭단은 사실 브랜드마다 소리 차이가 나기가 쉽지 않은데, 이건 누가 들어도 신세시스의 소리인데? 라고 할 만한 그런 D클래스 증폭단의 소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게 재밌죠. 파인오디오 이 빈티지 클래식 8, 이게 만만해 보여도 구경이 작아요. 8인치는 위에 12, 10, 12, 뭐 15인치 이런 상위 제품들에 비해서는 되게 작아서 미드 베이스를 드라이브 하기는 쉬운 스피커지만, 이 스피커가 구경이 작다고 그렇게 만만한 스피커는 아니에요. 얘도 베이스가 30Hz부터 시작하죠. 높은 데는 34kHz까지 반듯하게 올라가고, 다운파이링에서 360도로 이 베이스 트랙스라고 그래서 베이스 그렇게 내보내는 방식. 그래서 파인 오디오 소리도 이렇게 단정하게 풍성하게는 낼 수 있어요. 그걸 즐기는 분들은 상관이 없고, 여기서도 원래 음원의 그 속도, 저음의 밀도감이나 저음이 원래 녹음된 만큼의 그런 해상도로 나오려면 고속으로 베이스를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앰프가 필요해요. 그렇게 드라이브를 하면 빈티지 클래식 8의 소리도 달라집니다. 그 소리가 지금 저희가 녹음해드린 그 소리였어요. 빈티지 클래식 8이 이렇게 반듯하고 파워풀하게 소리 나오는 거 드물게 들어봅니다. 근데 이렇게 매시브하게 방을 꽉 채운 채로 이렇게 앞으로 그렇게 달려오는 그런 스케일이 있고, 지금 37DC 플러스로 들어본 소리처럼 앞뒤가 레이어링이 잡히고 공간이 보이면서, 그러면서 베이스가 아주 타이트하게 뽑아내주는, 베이스가 이렇게 타이트하게 쇄도해 오는 이런 느낌? 이거는 신세시스가 이 하이브리드 앰프를 개발하면서 본인들이 지향하는 질감과 스피커 드라이브, 그 스타일을 그대로 반영시킨 그런 결과라고 생각이 돼요. 저희 지난번 샘튜브 시청실에서 카르마로도 들어봤잖아요. 듀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카본 드라이버. 그 소리 내기 진짜 어렵거든요. 반듯하게 나오기가 어려운. 그러니 지금 빈티지 클래식 8의 베이스가 얼마나 기민하게 움직이고 그렇게 정확한 해상도를 구사해서 들려줬을지, 이런 건 짐작이 좀 가실 거예요. 베이스가 이렇게 좀 약간은 과도하게 부스팅이 되면서 이렇게 가는, 어떻게 보면 그거를 그냥 들으시는, 그걸 즐기는 분들도 많은데, 안 가면 뿜어냈다가 빠른 속도로 들어오고 바로 다음 비트로 넘어가고, 1초 안에 다음 비트로 뿜어냈다 사라지고 뿜어냈다 사라지고, 이거를 반복하면서도 고역의 마스킹이 생기거나 거칠어지는 느낌이 없다는 거. 이게 이 앰프의 진공관이 앞에 초단에 있어서 생기는 그런 아주 미덕 같은 거죠. 베이스를 단정하게 잡는 거는 D클래스. 고음에서의 앰비언스와 살짝 타이트하게 음산을 잡으면서도
뒤쪽에 하모닉스를 만들어내요. 그때 저희가 야 이거 뭔가 좀 소리가 분위기가 좋다, 짧은 비트지만 소리가 이쁘다, 이런 느낌을 갖는 게 바로 그런 하모닉스의 덕택입니다. 악기 수를 늘려봐도 피아노까지 들어간 오케스트라 합주, 이게 제일 어려운 재생 장르 중에 하나인데, 단정하게 오히려 너무 좀 옥죄해서 이런 곡을 재생하면 심심해질 수가 있잖아요.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데 악기 음들이 심심해지는 경우, 이렇게 하는 게 보통 대출력 앰프들의 어떤 단점 같은 건데, 그리고 고역은 좀 거칠어지고, 지금 엘렌 그리모가 연주한, 게다가 이 또 아시케나지가 지휘했죠, 이 곡의 아주 정통파 중에 하나인 라크마니노프 피아노 합주곡 2번 3악장, 이 곡 휘몰아치는 느낌 딱 이게 37 DC 플러스하고 잘 어울립니다. 이 곡 하나를 좀 재생하면 나는 피아노도 제대로 듣고 싶고 오케스트라도 이렇게 낱낱이 구분된 채로 좀 호쾌하게 듣고 싶다, 이보다 뭐 더 추가하면 또 풍성해지면서 어떤 다양한 그런 입자감과 또 뭐 매끄러운 느낌, 이런 것들까지 다 추가하자면 훨씬 비싼 앰프 사면 돼요. 근데 이 500만 원도 안 되는 가격에서 이 정도 소리를 들으시려면 37DC 플러스, 신세시스의 37DC 플러스 꼭 후보 중에 하나로 들어보시면 아마 선택할 가능성이 되게 높으실 거예요. 빈티지 클래식 8이 아주 단정해졌습니다. 베이스가 특히 아주 빰빰빰빰빰빰빰빰 할 때 타이트하게 8인치도 이런 베이스를 낼 수 있다는 거, 이게 37DC 플러스가 만들어내는 어떤 품질 같은 거였어요. 이런 곡들은 사실 그렇게 나무랄 데가 없이 아주 잘 들려줬습니다. 그런가 하면 부드러운 곡도 어떻게 들리는지, 이쪽은 잘하는데 저쪽은 또 별로구나 이럴 수 있으니까 조지 마이클의 First Time Ever I Saw Your Face, 이런 곡. 자, 이 곡은 그 LP나 아주 A클래스 앰프, 동작한 앰프들이 들려주는 그런 아주 나긋하고 매끄러운 이런 느낌까지는 아니지만 굉장히 선명하게 들려준다는 거. 이게 뭐 예리한 선명함이 아니라 전후좌우간 그런 스테이징을 정교하게 이렇게 레이어링 지면서 보여준다는 거. 조지 마이클의 보컬이지만 여기 섞인 몇 개의 악기, 그 다음에 아래쪽에 베이스가 풍성하게 쫙 깔릴 때의 느낌, 요 아주 찰랑거리는 느낌들을 말단까지 잘 흔들어줍니다. 잘 떨려준다는 얘기죠. 트위터의 동작을 끝까지 관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원래 음원에 있는 그 소리가 멎을 때까지는, 그리고 한번 울린 다음에 음이 멎었으면 똑같이 멎는, 계속 딜레이가 생기고 잔향을 만들지 않는 그런 정확한 소리를 내준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2회에 걸쳐서 다른 환경에서 신세시스의 풀 라인업, 로마 시리즈의 플래그십인 이번엔 KT665을 쓴 98DC 플러스 SE, 그 다음에 117DC 플러스, 이 조합으로 스칼라 유토피아를 지난번에 들어봤다면 이번엔 컴팩트하게 서로 등급이 어울리는 파인오드의 빈티지 클래식 8하고 매칭을 해본 신세시스의 37DC 플러스, 이렇게 들어본 소리는 또 과부족이 없는 소리, 그렇게 구성이 된 소리. 지난번 소리를 큰 거실에서 듣는 소리라고 했다면 클래식 빈티지 8하고의 조합은 방에서 듣기도 좋고, 사실 뭐 거실에서 들어도 크게 손색이 없는 소리긴 한데 조금 큰 방에서 들으면 딱 맞는, 이렇게 구분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여하튼 저희는 지속적으로 이 다른 환경에서 다른 스피커로 매칭을 해본 신세시스 소리를 들을 때마다 신세시스의 신세대, 신세시스의 최신판 로마 시리즈의 소리가 이렇다, 이런 것들에 대한 점점 샘플링이 돼서 정리가 돼가는 것 같습니다. 단정하고 드라이브가 뛰어나면서 진공관 고유의 소리를 그대로 잃지 않고 있는 아주 드라이브가 뛰어난 감성의 소리를 감직한 그런 앰프. 뭐 사실 그렇게 따지면 별로 단점이 없는 것 같은데 뭐 현재까지는 그래요. 제일 중요한 건 이런 모든 성능이, 다시 얘기하지만 미들 클래스, 중고도 아니에요. 그냥 딱 중간급의 가격에 소리가 나온다는 거. 이 가격대에서 앰프를 찾고 계신 분들은 그래서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또 다음 시간에 다른 제품과 얘기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